네, 단기 전략 세워드리는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시간입니다. 와, 네, 김동엽 파트너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수요일도 주시는 김동엽 파트너의 선물입니다. 베스트셀러 매매교육 강의 VOD 다시 보기 서비스 무료로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자, 선물과 함께 또 지난주 선정해 주셨던 종목들의 성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주행 쪽에서 퓨런티어, 그 비만 관련해서 블루엠텍 선정을 해주셨는데 블루엠텍은 빵 위로 떠줬는데 네. 퓨런티어는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극과 극이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보택시 실망감 때문에 한층 더 좀 빠지는 면이 있었고 2주 전에 이 종목 들고 나서 말씀드릴 때 올해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다. 내년도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5,000원 정도 내외에서는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현 가격대 이제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네. 15,000원 정도 내외에서 보유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반대로 블루엠텍은 이제 위고비의 상륙과 함께 어제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다시 좀 쉼을 주고 있기는 하나 확실히 위고비의 직접적인 수혜주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낮에만 해도 힘들었어요. 맞아요. 2만 원이 깨졌다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까지 28,000원을 찍으면서 끝나서 무려 저점 대비해서 40%가 움직였거든요. 굉장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2주 전에 이거 들고 나서 말씀드릴 때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뿐히 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목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위고비가 어제 출시가 됐는데 병의원마다 분배돼서 나오는 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대체 약물로 해서 페노비브레이트 같은 게 비만이나 당뇨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위고비가 파장을 일으키는 뭐 대체 약물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좀 발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블루엠텍은 물론 위고비 자체의 어떤 유통을 60~70%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을 꾸준히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뭐 지금 급락을 한다던가 해서 현재 한 25,000원대, 6,000원대 있습니다만 한 24,000원대 아래쪽으로 만약 내려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 27,000원 도달과 함께 2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관심도 유효하다. 블루엠텍까지 AS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죠. 앞으로 좀 단기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이슈. 또 어디에서 꼽아오셨어요? 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원전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전일 좀 부각이 됐었던 이번 주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뉴스고 오늘도 이제 원전주들 사실 흐름이 좋은데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앞서서 저희 원전주는 시각이 좋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들어봤거든요. 네. 원전의 이슈의 파급과 더불어서 유망주도 어떤 점 꼽아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려고요. 원전 이슈 짚어주시면서 예.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서는 사실 뭐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른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보기 때문에요. 지금 원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폐쇄된 원전까지 살려가지고 독자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네네.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SM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지금 미국이 사실 SMR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도 상용화는 어차피 어디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7, 8년 전부터 SMR에 대한 기술력을 꾸준하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요. 일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체코 원전 이슈라든가 아니면 후속 원전의 수주의 어떤 기간적인 텀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저는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의 착공이라든가 네. 또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전 산업부 장관들 대담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SMR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바가 있지만 최근에 국감에서 나오는 민주당, 야당 쪽의 목소리도 탈원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감소하는 면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 원전주의 어떤 움직임, 가장 핵심주, 물론 작고 가벼운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네.
핵심이 되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네. 목표가 25,000원까지 보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도 탄탄하고 원전주들이 좀 조용했지만 조용히 잘 가고 있는 한전 KPS도 있고 사실 원전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좀 크기는 했지만 여전히 SMR이라든지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 근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앞서서 사실 두산 그룹주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른 원전주는 괜찮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산 그룹주 내부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 원래 뭐 합병이라든가 분할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정부 당국의 제동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이슈들이 일단 멈췄기 때문에 그냥 그 전후로 생각해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은 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신다고요? 25,000원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네, 25,000원 거의 이제 정고점 최고점 찍고 내려온 딱 그 자리인데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약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의 종목도 보는 시간이 각각 또 이렇게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네. 우리 환경 보시면서 네. 재미를 추구하시는 거죠. 요 사람은 네, 이렇게 네. 보고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 임급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의견 듣고 김동현 대표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 그래요? 두 분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유망주로 꼽아주신 만큼 잘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한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뭐 정책적인 거 사실 뭐 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어떤 선출이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터치하는 생각으로 좀 가져 나왔고요. 네. 사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뭐 해리스가 이제 이기겠지 또 이런 식의 생각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자료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최근에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희한한 게 약 7, 8년 전에 있었던 그 힐러리 때랑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구로는 분명히 해리스가 더 지지율이 높은데 네. 지금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7개 주의 경합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약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해리스랑 바이든하고 불화설까지 또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틴계라든가 흑인계로부터 이만큼 지지를 못 받는 후보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요. 물론 각각 진영마다 자기네들의 유불리가 있는 것들을 훨씬 부각을 시키는 네.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몇천 명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값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벌써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가상화폐 같아요. 시장도 살짝 좀 들썩였던 거 보면 이게 사실 이제 네. 지난 우리 한 2달 전이죠. 트럼프가 한번 총을 맞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올랐던 섹터가 뭐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방위 관련 뭐 방산주, 방산. 조선, 건설, 또 코인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죠. 예, 이런 것들 네. 중심으로 올랐고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최근 어록에서 얘기하신 게 그거죠. 자기가 취임하면 남부 국경 폐쇄한다. 멕시코 우회에서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의 관세 1000%.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무서운 얘기한 게 우리나라 머닝머신이라고 하면서 네네. 예, 우리나라 그 방위비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불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네네. 이런 건 사실 좀 일기 때도 항상 느꼈던 부담인데 어쨌든 관심이 좀 가는 단기 섹터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에서 관심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 얘기한 부분 중에 가장 좀 핵심이 취임하면 2주 안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가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 SY SY 스틸텍. 스틸텍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예. 그 안에서도 좀 꼽으신 이유 그리고 목표가도 어디까지 보시는지 일단은 궁금하네요. 내 변동성 측면에서 이게 사실 약간 가십적인 기사잖아요. 누가 이기고 있느냐, 누가 승리의 가능성이 높으냐를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이 끝나면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도 다 원위치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까지만 임팩트 있는
어떤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네. 어쨌든 데크 플레이트 전문 업체고 그쪽에 많은 하이브리드 데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몇 달 전 최고점에서 10원 더 썼습니다. 그래서 6,2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15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사실 그 대선 이슈는 계속 그 앞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 네. 이제 트럼프의 기세로 봤을 때 좀 시각을 안에서 재건주 특히나 SY 스틸텍이 또 끼 있게 움직였던 만큼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파트너와 함께 수익 플러스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